우리가 사실 로봇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로봇 산업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로봇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즉 어플리케이션 못 찾는 거 아닙니까? 미드웨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찾아주는 거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팟캐스트에서 MC를 맡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미들웨어 로봇 혁신의 숨은 열쇠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래는 저희 미들웨어 관련해서 저희 게스트분을 한번 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게스트 초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석 대표님께서 이제 대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미들웨어라는 주제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첫 번째는 이제 미들웨어가 이제 무엇인지, 그 다음에 로봇 미들웨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로봇 미들웨어에서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대표님, 미들웨어란 혹시 무엇인가요? 일단 미들웨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원래 원칙 이제 원론적인 이제 의미를 설명드리면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프트웨어랑 이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중재를 조금 도와주는 일종의 통역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소프트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연동, 이제 통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되게 종류가 많으면은 그렇죠. 이 많은 종류들이 서로 다른 약속을 하면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명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통역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통역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다 통역을 해줄게. 그래서 얘한테 전달을 해줄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미들웨어는 어느 산업에서 많이 쓰였나요? 원래 미들웨어 자체는 옛날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 같은 거를 뭐 중재해주는 뭐 그런 미들웨어라든지 뭐 게임을 개발할 때 뭐 어떤 게임 기능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미들웨어라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미들웨어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미들웨어 자체를 이렇게 중재자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실 미드웨어 자체는 약간 통역사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의료를 물어보고 싶다, 내가 뭐 법률을 물어보고 싶다, 내가 뭐 취미를 물어보고 싶다 하면 그거에 대해 또 아는 사람이 통역을 더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통역을 더 잘하려면은 그 미드웨어가 그걸 또 공부를 해야겠죠. 그 분야를.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미들웨어가 결국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로봇 미들웨어란 무엇인지 좀 알고 싶네요. 이제 뭐 결국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을 통역해주는 이제 어떤 도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로봇 하면은 이제 로봇 하나만 예를 들어서 로봇암이라고 하면은 로봇암 하나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합쳐진 것들을 이제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각자의 제어기들을 통합해 주는 게 그럼 미들웨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더 미드웨어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미드웨어가 물론 이제 통역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누가 미드웨어를 쓰는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통역사를 이렇게 좀 도구로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통역사라고 하지 말고 통역을 해주는 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드웨어는 쉽게 얘기해서 도구예요. 그러니까 미드웨어를 쓰는 사람은 미드웨어를 써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은 톱 같은 거, 톱이라든지 뭐 이렇게 망치라든지 이런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톱이랑 망치를 써서 뭘 만들잖아요. 가구를 만들던 이제 목공에서 쓰는 목공 도구가 되겠죠. 미드웨어는 이렇게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목공 도구를 써서 가구를 만들듯이 예를 들어서 로봇 공학용 미드웨어를 쓴다. 그럼 우리는 로봇을 만드는데 이걸 쓴다는 얘기죠.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제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또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로봇은 사실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는 로봇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로보틱스가 되겠죠. 이제 로보틱스 미들웨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미들웨어도 저도 그동안 로봇 업계에서 미들웨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많이 접해보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좀 미들웨어라는 단어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 분야 쪽에서 또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로봇 미들웨어 없이 그러면은 사용을
어떻게든 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러면은 그 로봇 미들웨어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옛날에는 로봇의 미들웨어가 이제 없었냐라는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옛날이라고 하면 거의 한 50년 전, 이제 한 1980년도부터 90년도 때 이제 원래 로봇의 정말 이제 원시적인 역사를 보면은 일본에서 사실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던 게 사실 로봇의 어떤 이제 진짜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는 미드웨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로봇은 원래 소프트웨어가 없었어요.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없었고 되게 그러니까 전자공학스러운 어떤 계산기에 의해서 제어가 됐었던 게 사실 거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당시에는 뭐 미드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죠. 네. 그러다가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게 청소기 로봇 같은 약간 주행 기반의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또 태생이 완전히 또 달라요.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래야 되니까. 인식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로봇이 굉장히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건 저런 거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웨어는 도구기 때문에 미드웨어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문장 안에 미드웨어를 그냥 도구라고 바꿔서 질문해도 같은 의미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어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은 도구가 없었나요? 예, 그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엔 도구가 없었어요.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다가 로봇이 점점 소프트웨어화 되면서 도구의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의 미드웨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역사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지는 꽤 됐죠. 지금도 그러면은 이 현업에서 미들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현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사실 제품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쓰는 건지에 대한 좀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 천정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조용 로봇에는 그렇게 이제 뭐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이제 뭐 말씀하신 신뢰성의 문제 등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그 제가 50년 전 얘기했던 사실 일본이 썼던 방법을 아직까지 사실 많이 쓰려고 하는 보수성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교육 혹은 뭐 서비스, 연구 이런 데서는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아무래도 로봇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정밀도도 요구되고 한 번 또 제조용에서는 한 번 또 실수하면은 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니까 미들웨어를 안 쓰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AGV 같은 그런 주행 기반에 있는 로봇들 쪽에서 좀 미들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도 미들웨어가 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쓰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쓰여야 되는데 이제 쓰는 건 좋은데 얘가 산업에서 받아들여지느냐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산업에서도 이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팔만 쓰면은 그냥 이제 일본에서 옛날에 했던 그 전통적인 방법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다 로봇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처럼 이동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 로봇은 태생이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추느냐 이제 팔에 맞추느냐 해서 어느 한쪽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팔이 맞춰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즘에 또 로봇 암에 이제 또 비전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인식해가지고 또 많이 또 교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그런 미들웨어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미드웨어가 필요한다라는 질문이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먼저 어떻게 물어보는 게 맞냐면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야 되냐부터 물어요. 왜냐하면은 미드웨어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질문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은 당연히 예스죠. 안 그러면 못하는 거 그냥 못하는 거예요. 이건 못해요. 그럼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데 내가 도구 없이 진짜 손으로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 것이냐 톱이라는 도구를 갖고 와서 잘라서 나무를 만들 것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봇 미들웨어에 주요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로봇 미드웨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니까 네. 진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로보틱스 미들웨어, 네. 다르게 얘기하면 로봇을 제어해주는 미들웨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미들웨어는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해주죠. 통역사인데 로봇을 제어하는 거를 전문으로 통역해주는 통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냥 통역이라는 도구로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 역할이 보이겠죠.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은 내가 어떤 로봇을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 컨트롤을 내가 좀 쉽고 잘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정확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일단 미드웨어라는 거는 쓰게 되면 무조건 뭘 만드는 사람들이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로봇을 만들어야 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도구가 없겠죠. 그럼 불편하겠죠. 되긴 되는데 좀 많이 불편하다. 그렇죠. 정도네요.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증가하고 뭐 어떤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 뭐 이제 기간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이거를 풀기 위한 도구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힘들게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들웨어가 결국은 이 통신 방식을 뭔가 표준화되고 일관화되게 하는 거가 맞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맞아요. 말씀하신 게 원론적인 의미인데 제가 처음에 원론적인 미드웨어의 이제 의미를 말씀드렸을 때 얘가 통신을 도와주는 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통신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 통신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려면 내가 그 기능을 알아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역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이 통신이 로봇 제어를 하기 위한 통신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로봇 미들웨어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로봇을 제어해야 되는 어떤 통신 외적인 기능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계산을 한다든지 네. 그런 기능까지 결국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되게 유명한 로봇 미들웨어 이제 ROS를 보통 이제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ROS 자체가 원론적인 의미의 미드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ROS 안에서는 통신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ROS2 같은 경우에는 DDS라고 불리우는 미드웨어를 씁니다. 하지만 DDS는 통신만 이렇게 어떻게 해줄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ROS를 쓰는 거는 통신하려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봇을 제어하는 네, 걸 네. 만들려고 쓰죠. 그 제어 펑션들은 다 로스 안에 들어가 있고 걔들 간의 통신을 DDS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죠. 나는 로스라는 도구를 써서 로봇을 제어하고 싶을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드웨어라고 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통신 미드웨어 기능을 포함한 로봇 개발 도구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 사실은 이제 각 제조사마다 통신 방법이 다 네. 제각각 다른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네. 주로 SI 업체가 될 거라고 네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브랜드들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 유니버셜 로봇을 쓰고 네. 있다라고 네네. 하다가 고객 뭐 요구가 뭐 난 유니버설 말고 다른 걸 써야 된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 통신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네네.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런 미들웨어로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원래 이제 ROS 같은 로봇 제어용 미들웨어는 유니버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미드웨어가 아니에요. 유니버셜 로봇에서 그 유니버셜 로봇이 만든 제어기를 잘라버려요. 그냥 잘라버린 다음에 모터를 직접 연결해서 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를 만들기 위한 미드웨어입니다. 그래서 ROS를 쓴다고 유니버셜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터 자체를 돌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로봇을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유니버셜 로봇 자체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제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원론적인 제어기의 개념이 아니라 제품마다 다른 제어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직까지 방법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누군가가 모든 회사들이 그 다른 방법을 하나로 다 묶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하나로 표준화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방법이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제조사에서 우리 더 이상 우리 표준을 고집하지 않고 누군가가 표준을 제안하는 거예요. 앞으로 로봇은 이렇게 만듭시다. 표준을 제안하면 제조사에서 그 표준을 맞춰주는 방법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 제조사들이 다 그렇게 할 내 이유가 방법에 없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걸 다 맞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요새 뭐 많아졌을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니즈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미드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자동화 만들 때 그냥 제조사가 정해주는 방법대로 소위 이제 그 일본 방식대로 로봇을 교시한 다음에 PLC라는 걸로 그냥 이어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드웨어를 쓰지 않아도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로봇을 못 만듭니다. 이제 그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중앙에서 뭔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게 결국은 표준화가 안 되면은 얘네가 개발했던 거를 딴 데서 뭐 사용하지도 못하고 재사용성도 없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로봇이 대중화되려면은 이런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로봇 업계에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쿠카, 뭐 ABB, 뭐 야스카와 뭐 등등등 이 회사에서는 절대로 이 표준을 따르지 않을 그쵸.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럴 일은 없어요. 그냥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방법은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이들을 배제하고 뭔가 한다던가 누군가가 갑자기 테슬라가 그냥 다 짜져. 내가 그냥 다 할 테니까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뭔가 어떤 컨센서스가 맞아가지고 표준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미들웨어가 그러면은 가져온 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로봇이 되게 빨리 발전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뭐 로봇이 뭐 이게 실용화된 건 아니지만 뭐 썰고 막 뭐 국수도 튀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드웨어가 없으면은 이게 나오는 속도가 늦어져요. 쉽게 해서 인류의 진보가 늦어지는 것처럼 로봇의 진보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구 없이 가구를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미드웨어가 도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실 로봇이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로봇 산업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로봇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즉 어플리케이션 못 찾는 거 아닙니까? 미드웨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찾아주는 거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해주니까 보다 많은 사람이 뭔가 빠르게 뭔가를 더 만들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걸 가속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웨어가 정말 왜 혁신의 키인가 하면은 혁신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혁신이 돼서 뭔가 나오는 시간 자체를 미드웨어가 지금 많이 단축을 시켜줬고 앞으로도 또 단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표님 그 도구라고 미들웨어는 도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결국은 미들웨어도 그러면은 다양한 미들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톱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줄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전기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어떤 미들웨어가 좋은 미들웨어인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좋은 질문 같아요. 일단 미드웨어는 제가 개발하는 도구,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 쓰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도구의 좋고 나쁨을 판별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즉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더 아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얘기하신 이제 톱 같은 예시 같은 경우 우리가 톱이라는 건 나무를 자르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줄톱으로 자르면 1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그냥 일반 톱으로 잘랐더니 뭐 한 30분이 걸려요. 전기톱으로 잘랐더니 1초가 걸려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전기톱이 제일 좋은 도구라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미드웨어는 로봇 관련 어떤 뭐 펑션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로봇 관련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아껴줄 수 있는 도구가 가장 좋은 미들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아낀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개발 같은 거에 들어가는 시간과 어떤 맨파워라고 하겠죠. 맨파워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후관리예요.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보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개발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얘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까지 아껴줄 수 있는 미드웨어가 결국은 되게 좋은 미드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미들웨어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좀 공부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편지 하나 또 하셔야죠. 네. 사실 이게 제가 정말 이번 주제는 게스트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너무 큰 기업의 이제 정모 프로님과 또 되게 이쪽에서 유명하신 표모 박사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대표님 그 표 박사님 원래 오시기로 했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건 안 됐잖아요. 네. 뭐 그냥 로보티즈 대표님한테 그냥 영상 편지 하나 쓰는 게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님. 저는 민트로보 강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한 6년, 7년 정도 전에 저희 가산동 사무실에서 한번 뵀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꼭 이번 주제에서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분 중 한 분이 지금 이제 로보티즈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표윤석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표윤석 박사님이 원래 그 네이버에 굉장히 큰 오로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사실 창업하기 전부터 그 카페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좀 그때는 이제 실제로 뵙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런 쪽 얘기를 하면 꼭 한번 같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꼭 모시고 싶었는데 뭐 아쉽지만 좀 안 됐네요. 저희가 뭐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회사를 뭐 비방한다거나 그 회사의 뭐 어떤 중요한 영업 비밀을 얘기한다던가 하는 건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저도 대표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좀 새나가면은 뭐 안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익 차원의 관점에서 좀 보다 많은 사람이 로봇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번에 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은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번창하십시오. 감사합니다.